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탁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2020년부터 실행됩니다.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구원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4개시 기독단체 연합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대책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사망자가 1,7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독교계가 피해 지역에 구호 봉사단을 긴급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술라웨시 지역 상황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는데요.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NGO들의 작은 도움은 삶의 터전을 잃은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북쪽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에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지금까지 사망자가 1,7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계는 이에 발빠른 대응으로 구호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활동 중입니다. 숙소 같은 곳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것을 살 곳이 없어서 현지 사람들은 지금 물 한 병만 줘도 그것으로 굉장히 고마워할 정도로 지금 어디 구호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전화선 등 현지 인프라 파괴가 심각해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마다 적극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생존한 이재민들을 위해 쌀과 물, 계란 등 영양 공급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NGO 단체들도 속속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긴급 구호 자금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 아동 보호센터 운영과 구호 물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와준다는 사실이 다시 살 소망이 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구조의 어려움으로 피해 상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생명을 위해 내일처럼 아파하고 돕는 한국교회의 섬김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배임 증제 혐의를 받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총장이 청탁성 뇌물을 건넨 혐의는 총신대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등 학내 사태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며 당시 총회장 박무영 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범행 액수가 5천만 원 미만이지만 김 총장이 적극적으로 부정청탁을 해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학생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학내 사태의 정상화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2020년 1월부터 실행됩니다. 대체 복무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선 소방시설과 교정시설이 업무 분야로 압축됐습니다. 그동안 교계 전문가들도 대체 복무안에 따른 목소리를 내왔지만 일부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교도소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국방부가 대체 복무 분야로 소방시설과 교정시설을 제안했는데
소방시설의 경우 의무 소방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까진 교정시설 근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한테 의무복무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소방관으로 될 수 있는 특기가 되고, 지금 소방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의무소방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그동안 교계에선 복무 분야로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과 같은 평화적 활동이나 보훈병원 근무, 재난과 같은 영내 대민 지원 사업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결과 이 같은 주장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복무 기간의 경우 36개월과 27개월 2개 안건이 제시됐습니다. 36개월은 현역병의 2배, 27개월은 1.5배입니다. 현재로선 1.5배의 무게가 실립니다. 복무 형태는 합숙근무 형태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 교계에선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면 애초부터 대체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정 업무 역시 업무 강도를 두고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수용자들이 하는 일, 고된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설마 수용자들 하는 일 시키겠냐. 결국 교도관들 하는 일, 교도행정 도와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교도행정 도와주는 일이 군 복무보다 강도가 높다고는 절대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의 구원과 민족 복음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설교를 전한 고충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고 목사는 이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초 3부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이 목사가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의 종교계 대표로 참여하면서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이장균 목사가 대신 설교를 전했습니다.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교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책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 계획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군포와 과천, 안양,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의 의미를 짚고 교계가 어떻게, 왜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봉반연 기론평 운영위원장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NAP 수정을 위해 기독교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유전설에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하고 NAP에서 성평등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모든 교회가 NAP 독소 조항 반대에 서명으로 동참하고 각 교회마다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구글을 향해 중국용 검색 엔진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에서 철수했던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중국에 특화된 검색 엔진 드래곤플라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에선 인권이나 종교, 천안문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단어들은 검색이 차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중국에서 검색 엔진을 내놓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려면 개인 스마트폰 검사도 감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지난 1일부터 방문객들이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세관 직원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화 약 366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관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세관 직원이 전자기기에서 찾은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뉴질랜드 시민자유협회는 스마트폰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상당수 들어있다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셀카를 찍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6년 동안 2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의 전 인도 의학연구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에서 셀카를 찍다 사망한 내용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셀카를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리는 등 익사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셀카 사망자의 85% 이상이 10대에서 30대였고 남성 사망자가 72%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셀카 사망 사고는 2011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9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아동에게 게이 러브레터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달 18일 영국 워링턴에 위치한 뷰스라치 초등학교의 수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엔 교사가 6살 학생들에게 동화 속 왕자가 남자 하인에게 청혼하는 내용으로 가상의 러브레터를 쓰도록 지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뷰스라치 초등학교 엠마 라이트 교장은 수용과 존중의 문화를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6살 아이들은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교육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시카고에 사는 5살 소녀 플로렌스 위스니에스키가 피해자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계속 뉴스에 언급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허리케인 피해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고 플로렌스는 피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부 캠페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플로렌스의 가족들은 기부금과 물품을 한 자선단체를 통해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이 영덕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8일 오전부터 피해 규모 조사와 함께 공무원과 주민 1,400여 명을 동원해 응급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지대와 주택가 물을 퍼내는 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주택은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1,400여 동의 건물이 침수됐습니다. 음식 준비나 육아, 청소 등 가사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통계청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처음으로 추산했는데요. 2014년 기준 3인 가구에서 소비되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연간 2,100만 원이었습니다. 가사노동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서 같은 해 1인당 가사노동의 가치는 710만 8천 원이었고 이는 연간 361조 원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24.3%에 달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경우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100만 원 이상 성범죄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건을 반려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전 노회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회장 승계에 관해서도 목사 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통합서울 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임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연대는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중대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재판국은 결의 무효소송 재심을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는 총회의 뜻에 순복해 불법 세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철회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된 후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조은교사운동이 한글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어느덧 한글 교육이 학교 입학 전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 의무 교육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 포털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과 난독증 아동을 위한 전문가와 문해 교육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